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DI.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작년에 HBM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직접 납품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건으로 추후 예상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의 주가가 굉장히 좀 늘어났었죠. 좀 확대해 볼게요. 2024년도 4월달이랑 그리고 2024년도 6월달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 꼭대기를 잡았고요. HBM 관련된 이슈 그리고 테마가 사라지자 말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테마성이 이제 소멸된 부분으로 떨어진 거고, 다시 오른 거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테마성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혹은 뭐 기타 등등 테마주,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미래의 실적이 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DI 같은 경우 HB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미래 실적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고점을 뚫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DI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고점은 당연히 여기죠. 이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뚫으려고 하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위쪽에 있는 거래량보다 작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지 이 직전에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량이 작은데 수급의 주체는 누군지는 봐야 되잖아요. 수급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관이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다 매도를 하게 됐다고 하면 이 주식에 대한 희망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거의 한 12거래일 연속인가요? 거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매집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관만 계속 매집을 해서는 안 돼요. 외국인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전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추후 들어올 확률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FCF, 잉여현금 흐름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와 잉여현금 흐름 노란색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정색이 주가고요. 노란색이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2023년도 3월부터 볼게요. 이 바닥 찍은 데부터 보면 잉여현금 흐름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따라서 크게 급등을 하고요.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죠? 좀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거 보실 때 웬만하면 2023년도 3월부터 보세요. 그 앞에는 외부 효과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서 2023년도 3월부터 보는 게 재무지표와 주가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어쨌든 FCF와 주가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이고요. 그래서 향후 FCF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 DI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FCF를 외국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당연히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다른 재무 지표는 볼 필요 없고요. FCF만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FCF만 확인을 하면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 보니까 이 FCF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FCF 구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요, 이 카펙스를 빼면 돼요. 예, 끝입니다. 쉽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이 40억, 그리고 이쪽은 840억, 그리고 이쪽은 1140억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작년인 24년도고요. 2024년도 말 기준이고요. 여기가 25년도, 여기가 26년도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의 FCF 수치가 경악할 정도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CF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라 미국 본토 투자할 때도 영순위를 FCF로 보는 애들이 미국
미국 투자자들인데 이렇게 급등한 FCF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차원에서 지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지만 추후 외국인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FCF의 수치가 비이상적으로 크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 영업이익 모든 부분에서 비이상적으로 급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유는 HBM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호실적을 이룰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향후에 DI의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여기서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지금은 기관만 매집을 하지만 추후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쌍거리 매집이 될 거로 확신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차트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당연히 뚫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전고점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전고점 가기 전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이 22,000원 21,500원 구간만 뚫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을 간주라는 거거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뚫을 정도였으면 이미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서 기관과 함께 쌍끌이를 올렸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지부진하게 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를 뚫으면 전고점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우선 외국인이 사랑하는 이 FCF가 2026년도 되니까 굉장히 큰 수치로 급등을 한다. 그래서 추후에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은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쌍끌이 매수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DI의 재료, 소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스윙 혹은 중기적인 측면 혹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이 외에도 단타나 초단타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010-2693-7757 DI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전 모르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단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단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라이브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타이밍 맞는 정보를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단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선 스윙이랑 중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올렸던 종목들이 거의 한 100% 다 적중이었고 다 올랐으니까요. 믿음은 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타와 초단타 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는 투자 자문사 소속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유튜브랑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